그러면은 랩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계팀 통합과정 2년차 김동준입니다. 목차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앞서서 휴머노이드 텔레 오퍼레이션을 GPT한테 물어봤는데 뭐냐 했더니 그냥 인간의 어떤 원격 조정으로 휴머노이드를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최근에 왜 휴머노이드 텔레 오퍼레이션이 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냐 하면은 실제로 이제 가혹한 환경 등에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해서 일을 수행하는 일이 많은데 이제 로봇이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시키는 것이 가장 이제 이상적인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좀 여러 한계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거리에서 사람이 직접 판단을 내려서 로봇을 조종하는 휴머노이드 텔레오퍼레이션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연구실에서 참여했던 뭐 달파, DRC라든가 아니면 아바타 대회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기존에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 사이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지만 최근에는 이제 오퍼레이트 사이드라고 불리는 조종자의 컨트롤 메서드에 대한 하드웨어적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이제 저희 연구실, 뭐 다들 다 아시겠지만 햅틱 장비와 그리고 휴머노이드 독합인데 일반적으로 로봇의 텔레오퍼레이션 기술이라고 한다면 뭐 조이스틱이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그 제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모터 뭐 관절의 개수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형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높은 수준의 제어 명령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 그 인간과 휴머노이드 간의 비하학적 유사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인간이 하는 동작을 휴머노이드가 그대로 따라하도록 명령을 함으로써 더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이제 모션 리타게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제가 그 GPT가 논문 검색해주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텔레 오퍼레이션 관련 2020년 이후 논문들 한 10개, 10몇 개 정도 찾아서 했더니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뭐 다섯 번째 논문 보시면 임대규 박사님이 쓰신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각자 이제 논문들이 어떠한 메소드를 사용해서 휴머노이드 텔레 오퍼레이션을 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비전 기반,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사람의 움직임을 동영상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모션을 취하고 있는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고요. 그리고 옵티컬 센서,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바이오 트래커라는 그런 이제 마커 같은 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IMU를 사용해서 제어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엑소스켈레톤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현재 혜택 장비의 경우에는 다섯 번째에서 보실 수 있듯이 옵티컬 센서 그리고 IMU, 엑소스켈레톤의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IMU 베이스의 그 방법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다르비치라는 사람이 낸 논문을 보면은 IMU가 장착된 헤드셋과 조이패드 등을 사용하여 동작을 특정하는 프레임 목표를 제안을 했는데요. 그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의 IMU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개 사용을 되는 걸로 제가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IMU 기반의 방법은 시스템의 전체적인 부피가 작고 무게가 좀 가볍기 때문에 오퍼레이터가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잡하고 정교한 동작을 위해서는 IMU 센서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측정값이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사람마다 신체 사이즈가 다 다른데 아이의 부착 위치도 이제 항상 똑같지가 않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정확한 위치 추정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그 옵티컬 센서 그 베이스 방법인데 그 소개드리는 논문에서는 흔히 저희가 말하는 마커를 사용해서 그 동작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옵티컬 기반의 방법은 장치가 오퍼레이터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며 그 정확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0.5mm 정도까지 정확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편 그 이런 마커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카메라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해지고 또한 신체나 장애물 등에 의해서 센서가 가려지거나 또한 센서 간의 간격이 좁아지면 값이 누락되거나 발산하여 실시간 조작이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 모션 캡처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실제로 쭉 데이터를 뽑아보면 마커가 중간에 사라지거나 갑자기 딴 데로 막 발산을 해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이제 방법이 엑소스켈레톤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예지로 아바타 대회에 참가했던 님브로와 노시스턴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중에 림브로 거를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림브로 같은 경우에는 두 대의 편다암이랑 그리고 각 엔드 이펙터의 센스 글러브를 연결하여 로봇팔을 조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엑소스켈레톤도 이제 만능인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장점으로는 앞서 이제 언급드린 여러 한계점들인 측정값이 불안정하며 실시간 조작이 어렵다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림브로와 같이 사용 로봇화를 사용할 경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나 또한 핸드 인터페이스를 손에 쥐고 있어서 어떤 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제한되기도 하고 또한 장시간 사용 시 착용자가 그 무게로 인해 피로를 느낄 수 있으며 복잡한 구성 요소가 착용자의 동작을 방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그로에서 낸 논문을 한번 보면은 그, 저 파마 판다 끝에 있는 FT 센서에서 이제 착용자가 가하는 힘을 보정해주는 그런 추가적인 뭐 제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무겁고 이제 이너시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좀 깨졌네요. 말씀드린 거를 잠깐 이제 요약해 봤는데 뭐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결국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션 리타겟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실시간 제어입니다. 근데 IMU나 옵티컬 센서 기반의 방법은 불가피하게 센서 값이 불안정성이 굉장히 크며 그리고 이는 단 한 번의 잘못된 명령이 비가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시간 제어에서 큰 리스크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바타 이제 대회에서도 상위권 팀이 대다수가 엑소스켈레톤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상위 이제 10등 정도 팀 중에 한 6개 팀 정도가 엑소스켈레톤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컨트리뷰션을 내세운 게 엑소스켈레톤 방식을 채택하되 이 방법이 가지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형태의 새로운 엑소스켈레톤 텔레오퍼레이팅 장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모아집니다. 네, 모듈러라이즈 울트라라이트 아이언 트래커라는 그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다음과 같이 네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모듈러라이즈 디자인인데 왼쪽 위에 보시다시피 각 조인트와 링크를 최대한 모듈화하여 장치를 단순화해서 사용자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굉장히 가볍게 만들자 해서 부피와 무게를 최대한 줄여서 착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최대한 컴팩트한 공간 내에서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3D 프린팅된 하우징이랑 그리고 사용 알루미늄 프레임 및 7개의 패시브한 조인트로 비용을 대폭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핸드 프리 디자인으로 손등 대신에 손목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트래킹하여 손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디자인 프린시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소스켈레톤이라 하면은 크게 이제 모빌리티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픽스드, 하나는 서포티드, 하나는 모바일입니다. 각각이 뭐냐면 픽스드는 저희 지금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종류의 엑소스켈레톤을 의미를 하고요. 그러니까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사용자가 착용을 해서 엑소스켈레톤을 뭐 들고 다닐 수 있는 굉장히 이동이 좀 자유로운 그런 종류고요. 서포티드는 만만 퍼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큰 틀 안에서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 큰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그런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모바일 쪽으로 갈수록 무게나 사용성 측면에서 분리하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오타가 있네요. 자, 아무튼 본 연구에서는 일단은 픽스 엑소스켈레톤으로 한정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픽스 엑소스켈레톤의 특성상 오른쪽 이제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제 저런 컨피규레이션을 가지지는 않지만 살짝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제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엑소스켈레톤 아미의 베이스와 그리고 휴먼 아미의 베이스, 그러니까 즉 숄더의 위치가 떨어져 있을수록 그러니까 이 부분과 마우스 보이시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최대한 떨어져 있을수록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상의 이점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기준으로는 이 햅틱 디바이스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이고 사람 팔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면은 실제로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이 가운데 교집합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엑소스켈레톤 암이랑 휴먼 암이 컨피규레이션이 다르게 되면은 움직임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햅틱 디바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이제 손목만 돌리고 싶은데 그 손목 돌리는 걸 따라가느라고 엑소스켈레톤 이렇게 있던 게 갑자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확 움직인다거나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좀 큰 모션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엑소스켈레톤을 휴먼 암이랑 최대한 이제 밀착을 시키고 최대한 같은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게 하는 것이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클레임을 공유하는 분야 중에 하나로 그 상시 재활 로봇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 참고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먼 숄더랑 이제 엘보우 컴플렉스, 그러니까 사람의 어깨와 팔꿈치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총 6개의 프린시펄 모션을 가집니다. 이제 스피리컬 조인트랑 스피리컬 조인트로 이제 그 단순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 6개의 모션을 어떻게 설계적으로 잘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 성취 재활 로봇에서. 그리고 이제 각 관절을 몇 개의 자유도로 표현할지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라는 사람이 그 상지 재활 로봇을 쫙 이제 한 몇십 개 해가지고 리뷰한 논문이 있는데요. 그 리뷰 논문에서 다양한 로봇들이 어깨 및 팔꿈치 관절을 몇 개의 자유도로 표현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 이제 각 프린시플 모션들이 표현된 비율이 높을수록 그 왼쪽 그림에 좀 두꺼운 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논문들이 그 사람 이제 익스텐션 플렉션이라고 하는 요 접는 모션만 이제 1DOF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깨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는 뭐 로테이션을 매핑을 하고 누구는 뭐 어덕션 AA 관절을 뭐 사용을 하고 누구는 뭐 EF 관절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좀 정형화되지 않았다라는 그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건데요. 사람의 어깨가 다른 관절에 비해서 그 복잡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최대한 이제 한 5개의 자유도로 사람 어깨 모션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어깨를 엑소스켈레톤의 조인트들로 표현을 할 때 자유도를 좀 작게 해서 중량화를 시키겠다 하면은 사람의 모션과 조금 다르다는 문제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좀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 해서 자유도를 최대한 많이 넣게 되면은 장치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움직임이 좀 불편해진다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무아즈 컨피그레이션에서는 복잡한 어깨 관절을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을 제외하고 보호함만을 트래킹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은 뭐 없는 어퍼함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그 장치에 이제 원점이 어깨 근처에 있는데 그 어깨 근처에 있는 원점과 팔꿈치 위치를 연결한 벡터, 그러니까 왼쪽 그림에서는 저 빨간색 벡터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로어암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와 손목의 포지션을 체킹을 해서 그 두 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좀 간단한 실제로 그 이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구현해 본 장치가 오른쪽에 있는데요. 그 원점에 스피커 조인트가 있고요. 1, 2, 3번 조인트가 있고 이거는 어퍼암 벡터, 그러니까 빨간색 벡터의 로테이션을 원점에 대한 로테이션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완에 있는 로테이셔널 조인트, 그러니까 4번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빨간색 벡터의 크기를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팔꿈치에 있는 또 이제 축교차된 3축 조인트가 있는데 5, 6, 7번 조인트는 이제 로어암 벡터의 로테이션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회색 기둥의 로테이션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 장치를 만들어 보았는데 프리리미너리 모아시라고 해서 피모아시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그 스페시피케이션들이 있는데 그 총 7자이더로 되어 있고 총 무게가 한 2kg 정도 됩니다. 그 무게 달아봤더니 2kg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깨 근처의 오리진은 지상으로부터 한 150 정도, 150c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성인 남자의 어깨 높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폭스도 잠깐 써놨는데 한 좀 많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20만 원 선에서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의 좀 컴포넌트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제 각 조인트들은 다 모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프레임, 하우징, 베어링, 가변 저항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모듈화된 조인트를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볼트로 그 모든 컴포넌트에 프리로드를 줄 수 있도록 왼쪽과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엘라스틱 폴리머 밴드들이 있는데요. 그
가장 이제 많이 들었던 질문이 저 밴드들은 왜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노란색 같은 그 노란색 밴드의 경우에는 좀 중력에 의한 요모션에 저항을 하고요. 파란색 밴드 같은 경우에는 중력에 의한 롤모션에 저항을 하고요. 그리고 초록색 그 그 초록색 밴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벡터의 크기를 결정하는 4번 조인트의 싱귤러리티를 감지를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기 다 액추에이터 들어가고 하면은 그 필요 없는 컴포넌트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모든 관절이 다 패시브하기 때문에 중력 보상용으로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번 축 리스트 이제 로테이션을 측정하는 그 방식인데요. 그 일반적으로 호암의 로테이션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성제 재활 로봇이나 뭐 기타 엑소스켈레톤들을 보더라도 그 호암의 로테이션을 이제 측정하겠다 하면은 그 장치가 굉장히 커집니다. 일단 포함 근처 한 바퀴 둘러가지고 추가적인 엑소스켈레톤이 필요로 하고요.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뭐 장비들 붙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커지게 실제 이제 사람 팔에 비해서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그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격을 둔 타이밍 벨트를 사용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를 그 그라운드 트루스로 해서 피무앗으로 측정한 손목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갖는지를 실험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모션 리타겟팅이 실제로 가능한가 해서 그 피무앗으로 트래킹한 오퍼레이터의 포함한 정보를 실제 로봇에 적용을 해서 그 로봇이 정말로 같은 모션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두 가지의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 오퍼레이터는 세 개의 프라이머리 모션, 그리고 숄더 FE, 숄더 IE, 그리고 엘보 FE, 그리고 세 개의 데일리 모션, 제가 임의로 설정을 했는데 암 스윙이랑 그리고 던지는 모션, 그리고 그 원을 그리는 서클링 모션, 이 총 6개의 모션에 대해서 그 모션 캡처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모션 캡처로 측정되는 손목의 포지션과 피무엇이 측정한 손목의 포지션의 3차원 좌표값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다음 그래프와 같은데요.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각 모션에 대해 이제 모션 캡처와 피머스의 그 손목 포지션 측정 값의 그 3차원 간의 거리 에러를 나타내는 플랫입니다. 그래서 6개 모션에 대한 오차의 평균 값이 한 2cm 정도 되고요. 그 전체적인 모션 레인지에 대한 오차의 비율이 한 6%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으로 이제 푸어티 모아스로 측정된 엘보 포지션 그리고 리스트 포지션, 리스트 오리엔테이션을 이용하여 그 실제로 모션 리타겟팅을 수행을 했는데요. 그 리스트 포지션 오리엔테이션을 투카비 ND 팩터의 포지션 오리엔테이션과 일치를 시키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 빨간 팩터 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엘보 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원점에 대한 로테이셔널 매트릭스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카비 어퍼함의 오리엔테이션과 일치를 시키는 방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뮬레이션 상에서 그 실험을 한 모습인데 어떤 그냥 주연이가 보이는데 주연이가 이제 랜덤 모션을 막 해서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 좀 제대로 로봇이 따라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예, 상당히 좀 잘 따라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인사하는데 그것까지만. 네. 그리고 이제 실제 로봇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서클링 모션 같은 경우인데 그 네, 서클링 모션도 굉장히 잘 따라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별을 그리는 모션도 잘 따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보시다 보면 약간 그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허비 앤디 빅터가 실제 사람 모션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트래커에서 뭐라고 하죠? 처음에 이제 캘리브레이션 한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제가 제작한 장비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거를 사용을 해서 살짝 Z축으로 좀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좀 감안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잘 따라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휴머노이드 텔레 오퍼레이션은 크게 아이며 옵티컬, 엑소스켈레톤을 사용한 방법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이중 센서 값이 가장 안정하며 이제 리얼타임 모션 리타겟팅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엑소스켈레톤입니다. 근데 이제 엑소스켈레톤은 무겁고 복잡하고 비싸고 그리고 손이 사용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 엑소스켈레톤의 단점을 극복한 모아스를 제안을 했고요. 모아스는 이제 어깨를 제외하고 포함만을 트래킹하여 모든 타겟팅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 장치의 특장성을 보이기 위해 좀 피모아를 제작을 했고 그것의 어큐러시와 펑셔널리티를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인데 그 제작된 피모아를 디벨롭한 버전의 모아스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그 각 조인트의 관절 박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포텐시오미터를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프리시즌한 그 센서를 사용을 하고자 하고요. 센서를 바꿔서 얘기했는. 그리고 이제 조인트 스테빌라이제이션 메커니즘도 조금 더 그 애큐러시하게 제작을 하고자 하고 그리고 하드웨어도 조금 로버스트하게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햅틱 피드백이 결국에 이제 엑소스켈레톤의 그 최종적인 목표인데 그것을 위해서 액추에이터를 장착한 모아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판에 EMG 센서 등을 부착해서 사용성을 평가를 하고 픽스 엑소스켈레톤에서 최종적으로 그 모바일 엑소스켈레톤으로의 디벨롭먼트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착용형으로 그 햅틱 디바이스를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이제 한마디 써놓은 거는 그 제가 그냥 잠깐 생각해 본 건데 그 기존의 몸 바깥쪽으로 둘러싸는 컨피그레이션을 몸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하면은 좀 복귀적인 면에서 훨씬 컴팩트하게 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